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다이어터의 정체성을 좀 잃고 영상을 한동안 안 올리다가 오늘 제가 면접을 가는 날이라 좀 혼자 그 입을 좀 풀고 긴장도 좀 풀 겸 제 다이어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 요새 썰을 푸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재주도 없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인싸 재질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10대 친구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100만 년 만에 이런 면접복을 영상 제목을 왜 돼지 맘마 소스로 해놨느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 160cm에 몸무게가 한 78kg 정도 나갔었어요. 학교에서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내려오세요 해서 따로 검사도 받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 리스트에 항상 제가 이름이 올라가는 그 정도. 근데 뭐 뚱뚱한 게 죄도 아니고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도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유명한 새딸내미집 막내딸이어가지고 코도 비만이든 뭐든 그냥 예쁘다 예쁨만 받고 살았었어요. 14살 때 처음으로 내 외모에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된, 뚱뚱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시기였어요. 그냥 웬만한 일은 다 까먹고 살거든요. 근데 한 14살 때 그 시기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외모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하루는 이제 운동장에 집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반별로 일렬로 서 있어라고 해가지고 친구랑 손을 잡고 같이 줄을 서 있었는데 얘가 뒤죽박죽 생긴 남자애가 저희 앞으로 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흘겨보면서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손을 잡고 있었던 친구가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를 흘겨보면서 야, 쟤랑 왜 노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는 화가 났다는 감정을 인식하기도 전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예 감이 안 오는 거죠. 왜? 태어나서 그런 모멸감은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 들었는데 그냥 멍하니 좀 못 들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합주기가 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쯤이 그 남자애들,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그 무리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뭐 저를 괴롭힐 만한 대단한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요. 그 남자 무리들이 저를 괴롭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뚱뚱한데 나댄다고. 이 14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이니까 저는 그냥 그 시기를 충실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 나대는 건 그냥 지나가는 애 붙잡고 나대나 안 나대나 지켜보는 본인들이 진짜로 나대는 종족들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막 지나가면 막 다 제 욕하고 그냥 뭐 돼지 새끼, 돼지 맘마 소스, 그냥 뭐 온갖 모멸감을 주는 말은 다 저한테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남자 일진 무리들의 괴롭힘의 연장선이 됐는지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잠시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 한 명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돼지 새끼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만하라고 했더니 그럼 돼지를 돼지라고 부르지 꽃돼지라 불러줄까? 시읍비 막 이래요. 물론 제가 여자애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 건 좀 딴 얘기긴 한데 1명, 2명 막 이렇게 단짝 지어서 이렇게 노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얘랑 또 놀고 쟤랑 또 놀고 자유분방하게 노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재밌으니까 모여서 놀다 보니까 거의 막 7, 8명이 한 번에 다 같이 막 밥을 먹으러 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여기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A라는 친구는 아까 제가 막 운동장에서 손잡고 서 있었는데 남자애가 와가지고 아씨 쟤랑 왜 노냐 막 이런 식으로 말했다 했잖아요. 그때 저랑 손을 잡고 있었던 게 A라는 친구고 B라는 친구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돼지 새끼야 했던 그 여자애였어요. 걔네들을 포함해서 7, 8명이 같이 놀았는데 그 A랑 B가 서로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를 사이에 두고 A는 B의 욕을 하고 B는 A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왔다리 막 정글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미성숙했던지라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A가 좀 겉도는 것 같아. 막 A한테 괜찮냐 편지 쓰고 막 따로 연락하고, B가 좀 겉도는 것 같으면 또 B만 또 따로 챙기고 막 어중이 떠중이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가 왕따가 된 거죠. 어느새 A랑 B는 완전 베프 짱친이 돼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막 나는 그냥 다 잘해준 것뿐인데 왜 내가 왕따를 당하지? 막 이렇게 억울했는데 지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더라고요. 야, 너네 친구끼리 왜 그러냐? 허심탄회하게 다 여기서 풀어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제가 그 무리를 그냥 떠나는 게 맞죠. 물론 친구를 왕따시키는 건 그 A랑 B라는 친구의 잘못이지만, 저 또한 그렇게 성숙한 행동을 하는 좋은 친구는 아니었다. 아무튼 막 이러쿵 저러쿵 속상해서 제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왕따를 당했다면 어머머머 왜 말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대문자 T, ENTJ거든요? 그래서 너 걔네들한테 가서 너네 나한테 왜 그러니? 왕따를 무슨 이유로 시키니?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어? 아니 나 그런 거 못하는데 하니까 그럼 너도 걔네랑 똑같이 비겁한 인간인 거야. 너 걔네 말고는 친구가 없어? 다른 나머지 애들은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면의 제 찌질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음 날부터 다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혹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 밥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그런데 같이 먹어줄 수 있겠느냐. 그 반에 나머지 친구들이 저를 아무 거부감 없이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말동무가 되어줬답니다. 지금은 그 친구도 연락처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잘 지내고 있니? 정말 고마웠어. 아무튼 그렇게 나름대로 잘 지내다 보니까 그 7, 8명 무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따돌려서 미안했다. 자기는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랬다면서. 근데 그 무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왕따를 시켰나 봐요. 그런 패턴에서 나는 이제 나오고 싶다. 너랑 같이 잘 지내고 싶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랑은 솔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미성숙한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면서 완전 베프가 됐고 그동안 저랑 같이 밥을 먹어준 그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생겼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인사를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괴롭힘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자 무리들이 점점 그 괴롭힘의 수위가 점점 세지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위축이 됐는데 이게 쌓이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돼지 맘마 소스라고 소리 지르던 그 애가 저랑 비슷하게 뚱뚱했어요. 어느 순간 사람이 되게 초연해지면서 생각이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살찐 게 잘못인가? 아니. 그들이 내 살에 보탬이 된 적이 있는가? 아니. 그럼 여기서 나대는 사람은 나인가 그들인가? 그들이다. 결론,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덤비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기죽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노려봤죠. 근데 웃긴 게 제가 막 그렇게 째려보면 처음에는 막 욕하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째려보면 막 궁시렁 거리면서 막 사라져요. 지들이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완전 찌질함 그 자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호락호락하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당당하게 맞서서 좀 덤벼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싸이월드랑 세이클럽을 했었는데 모르는 애가 메시지가 왔는데 니은, 디귿, 지읒, 미음, 리을 이렇게 5글자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읽어보니까 나대지 마라 이건 거야. 바로 답장을 했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혹시 뭘 나대지 말란 거야?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댄 적이 없는데 걔네가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답장이 그냥 나대지 말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했어요. 내가 나대 보였다면 정말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나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래? 했는데 그 뒤로 씹혔습니다. 웃긴 건 그 뒤로 점점 괴롭힘이 줄다가 아예 없어졌어요. 역시 나의 논리적이고도 이렇게 단단한 그런 대응이 계기가 되어 괴롭힘이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그전까지는 내가 뭔가 잘못됐나? 뚱뚱한 게 죄인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제 분위기 자체가 기가 죽어 있었던 거죠. 뚱뚱한 게 죄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뚱뚱해서 어쩔 건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아우라 자체가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풍기는 그런 내면의 에너지? 친구들한테도 그냥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당당하게 잘 다가갔어요. 그렇게 하나둘 또 친한 친구들이 또 좋은 인연들이 제 주위에 또 모이기 시작하고 저 또한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뭔가 학급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게 싫어가지고 반장도 해보고 선생님들한테 예쁨도 받고 막 이렇게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럼 그때 저를 괴롭히던 그 남자 무리들은 어떻게 됐느냐. 야! 잘못 그렸어. 됐어. 아무튼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느냐. 나쁜 행동들을
친구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문제아로 인식이 되고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모습을 본 게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담배도 피고 좀 특히 남자애들은 좀 많이 괴롭히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고등학교 가서도 재밌게 잘 지냈고 걔네들은 뭐하고 사는지 소식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뭐하고 사는 건지. 보통 걔네 뭐 대학 가서 뭐 이런 거 한다더라 뭐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는 남 괴롭히고 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언제가 됐든 인과응보를 당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잘 살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한 번은 성인 돼가지고 수능 끝나고 운전면허 많이 보잖아요, 시험. 그래서 그 면허 발급하는 그 기관에서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저는 그 당시 좀 역사와 조례가 깊은 그런 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가 한껏 이렇게 올라가서 그 친구들을 쳐다봤죠. 근데 걔네는 한 번 이렇게 눈 마주치고는 저한테 전혀 눈길을 안 주는 것 보니 나를 모를 리가 없는데 저렇게 의식적으로 안 쳐다보는 거면 지들이 한 짓이 쪽팔리긴 한가 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그냥 행복 회로일 수도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좀 외모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넓은 안목이 생긴 것 같고 또 어딜 가서든 좀 당당하게 어깨 피고 자신감이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네가 완전 작은 시골 마을이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쟤 누구 부모님이고 쟤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롭힘이 심화되지 않고 일정선에서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한 지역 특성이 없는 친구들은 더 괴롭힘을 끊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혹시 지금 뚱뚱하다는 이유로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전혀 잘못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들이 못생겨가지고 타인을 까내리면서 자존감을 채우는 그런 비겁한 종족들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보며 자존하며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외모 평가하는 애들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 살고 싶으면 지금 그 행동을 멈춰야 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알겠니? 그 시기를 벗어난 뒤로는 도대체 살이 뭐길래 그 지방이 뭐길래 내 삶을 이리도 어지럽혔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 1년 만에 20kg를 빼고 그 뒤로 훌렐레 팔렐레 팔랄랄랄레 이렇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20kg 뺀 거를 잘 지켰으면 좋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살로 인한 외모 강박도 생기고 그게 막 폭식증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 TMI는 또 나중에 기회 생기면 해보는 걸로. 이렇게 수요 없는 공급이지만 제 20여 년의 다이어트 역사의 서막 인생 첫 다이어트를 마음먹게 해뒀던 학창시절 썰을 좀 풀어봤는데요. 절대로 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제때 못 올려서 땜빵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거 절대 아니고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면접 갈 준비를 마쳤고 다시 다이어트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는 걸로. 이번에는 정말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Anyway,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